SOL 생산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시넷 강사 양광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전 점검은 다들 잘 마치셨나요? 일단 이 사전 점검을 기간을 조금 주다 보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그거를 계속 미루고 하다가 아예 기간을 놓쳐서 시험도 못 보고 탈락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시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꼭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시험 자체에 대한 얘기인데, 우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SOL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시험이 진행이 돼요. 따라서 일단 컴퓨터에서 물론 뭐 메모장이나 또 뭐죠, 계산기 이런 기능이 있긴 한데, 그것들을 이제 클릭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보다도 일단 눈으로 푸시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인데, 시험 자체적으로 이제 직무적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과학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직무적성 부분에서는 언어와 수리가 있고, 기초과학은 물리와 화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는 물리와 화학, 이 기초과학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언어와 수리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언어는 일단 40문항을 15분 동안 푸실 거고요. 그리고 수리 같은 경우에는 40문항을 20분 동안 푸실 거예요. 그리고 언어에서 출제되는 유형으로는 이제 어휘, 그리고 언어 유추, 자,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정확성에 대한 판단, 이해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그런 문제들.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수리 부분에서는 이제 응용 수리, 그리고 수출이, 그리고 공간 지각, 이렇게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푸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를 빠르게 푸시는 그런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따라서 어떤 만약에 조금 잘 모르는, 오래 걸리는 것 같은 문제가 있다 하시면 이제 그냥 넘어가시고 나중에 시간이 남는다면 다시 돌아와서 푸시는 방법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 자체가 촉박하다 보니까, 이 문제풀이 시간 자체가 촉박하다 보니까 저희도 강의를 할 때 최대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좀 가르쳐 드릴 거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필요가 없는 문제들, 너무 오래 걸린다 하는 문제들 좀 넘어가시라, 이런 말씀도 드리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시험 자체, 이 문제 자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험에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시험 자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저와 류준상 선생님이 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도 절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믿으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태풍이 온다는 말에 휴가를 일주일 당겼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당기다 라는 말은 어떤 시간이나 기일을 앞으로 옮기다 또는 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때 당겼다라는 말을 앞당기다로 바꿔도 전혀 어색함이 없죠. 따라서 앞당기다라는 말을 각각의 보기에 대응시켜서 문제를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1번, 입맛이 앞당기는 계절이 왔다 라고 얘기하면 어색하게 되죠. 이때 당기다라는 의미는 입맛이 도두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2번, 그물을 힘껏 당겼다, 그물을 힘껏 앞당겼다. 약간 세모 표시를 해놓을 텐데,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물을 내 쪽으로 오게 하다, 아니면 일정한 방향으로 오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시간이나 기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도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3번, 이번 연휴에는 여행이 당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여행이 앞당긴다 라고 얘기하면 어색하게 되죠. 일단 제외를 하고요. 이때 당기다의 의미는 마음이 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4번, 급히 쓸 데가 생겨 월급을 앞당겨 달라고 얘기했다. 전혀 어색함이 없게 되죠. 4번 정답으로 고르고요. 5번, 김 부장은 조금은 관심이 앞당기는지 라고 얘기하면 어색하게 되죠. 이때 당기다 라는 의미는 마음이 끌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됐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미래 사회에서는 에너지 뭐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 보존을 최우선시하여 했는데, 자, 하나씩 대응시켜 볼게요. 에너지 규제의 효율적 사용, 어색하죠? 호응이 맞지 않습니다. 제외하고요. 자, 에너지 진행의 효율적 사용 역시도 호응이 어색하게 되죠. 자, 따라서 일단 자원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개선이냐 진행이냐 보셔야 될 텐데 한번 보죠. 기존 공정을 뭐뭐 하거나 환경 뭐뭐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촉매의 개발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기존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앞말을 다시 받고 있는 거죠. 이때의 표현이 바로 개선이었어요. 따라서 여기서도 역시 개선이라고 들어가는 게 적절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다른 것들 한번 볼게요. 일단 정답은 나왔지만, 자, 개선하거나 환경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색함이 없죠. 그 다음 빠르게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는 역시도 어색함이 없게 되네요. 그렇게 해서 정답 2번 쉽게 고를 수 있었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과 바꿔쓰기에 적절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때 뚜렷하게 드러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뚜렷하게 드러내다. 자, 이때 두드러지게 하다라는 말은 강조라는 말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나머지 보기들 한번 볼게요. 1번 강세 했는데 어떤 강한 세력이나 기세를 의미하고요. 모색, 해결책이나 실마리를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국리 같은 걸로 바꿔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약조, 약한 음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강조의 반이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정곡이라고 얘기했는데, 정곡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핵심이나 요점을 의미하는 단어죠.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제시된 단어의 뜻으로 적절한 것은 경외심 나왔어요. 한자어를 보니까 공경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예요. 따라서 바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라는 정답 찾을 수 있고요. 자, 정답은 찾았지만 나머지 보기들 한번 볼게요. 제 뜻을 굽혀 남에게 복종함, 굴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굴종. 그 다음 3번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 바름, 공손이네요. 4번 성질이나 태도, 표정 등이 부드럽고 순함, 유순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마음이나 정신적인 것이 만물의 근원이며 싫지 않은 중심적인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유심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의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1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어휘의 중복이 없는 문장은 1번 재해지역으로 선포됐어. 자, 이게 바로 정답이고 중복이 없네요. 2번 자, 어서들 배에 승선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배, 그 다음에 승선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승선을 보자면 한자로 이렇게 써요. 승, 그 다음에 선, 이렇게 써죠. 탈승자에 배선자를 씁니다. 따라서 여기서 배가 앞에서 나온 배와 어휘의 중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일단 정답 1번인데, 그 다음 제가 돌이켜 회고해 보니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회고를 한자어로 보자면 이렇게 써요. 회, 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올 회자에 돌이킬 고자를 씁니다. 자, 따라서 앞에서 돌이켜라고 의미한다는 게 중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도 틀렸어요. 중복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럼 짧게 약술하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약술이라는 말의 한자어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쓰는데 간략 약자에 펼술자를 쓰죠. 따라서 간략하게 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간략하다와 짧다가 어휘에 중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눈앞에 있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하얗다 그리고 소복 이렇게 있는데,
소복이라는 말의 한자어를 보자면 이렇게 써요. 소, 복 이렇게 쓰는데, 자, 힐 소자에 옷 복자를 씁니다. 따라서 여기서 희다, 하얗다라는 말에 중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1번이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단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경질이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 라는 의미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뭐냐? 1번 등급이나 계급 따위가 낮아짐, 강등에 대한 얘기죠. 강등. 2번 낮은 관직이나 지위로 떨어지거나 외직으로 전근됨, 좌천에 대한 설명이네요. 3번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넘겨받음, 이전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진용을 갖춘 그 구성원 전체나 그 책임자가 물러남,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바로 퇴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5번이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기억에서 리을 중 쓰임이 바르지 않은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두 기업이 이번에 합병되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합병 이렇게 쓰죠. 자, 어떤 기관이나 기구, 둘 이상의 기관이나 기구가 하나로 합쳐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바르지 않게 쓰인 거는 없네요. 그 다음 니은, 회사는 신규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무실을 임대하였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종종 흔히들 많이 헷갈리시는 표현들인데 임대와 임차가 있어요. 자, 임대, 이렇게 쓰고, 빌려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임차의 경우에는 빌리다라는 의미예요. 자, 빌려주다와 빌리다의 차이를 알고 있냐를 묻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건데, 회사는 신규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고 빌리는 것을 의미하는 임차가 맞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디귿, 연휴를 얻은 일요일이라 서울역에는 평소보다 많은 여행객이 몰렸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요일이 연휴를 얻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얻은이라는 표현이 잘못 들어가 있고요. 연휴인 일요일이라로 얘기하는 게 적절하게 되겠네요. 자, 리을, 내실 있는 경영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사장은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임할 것이 맞냐 아니면 연임될 것이 맞냐 조금 고민을 하셨을 텐데, 앞에서 뭐뭐를 평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임하는 게 아니고 연임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임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리진 않아요. 단지 연임되다가 조금 더 자연스러울 뿐이죠. 자, 따라서 여기서 쓰임이 다르지 않은 거 니은과 디귿이라고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제시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할 때 다음 중 그 의미가 다른 것은 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각각의 보기들을 이 번호에 맞게 대응시켜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하나씩 보죠. 엄마는 아기를 포대기로 싸서 업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의 싸다라는 말은 1번 물건을 안에 넣고 보이지 않게 씌워 가리거나 둘러 말다에 해당하는 의미죠. 자, 그 다음 2번 철진한 옷을 보자기에 쌌다, 역시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3번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공연장을 싸고 둘러쌌다 했는데, 여기서의 싸다라는 의미는 어떤 물체의 주위를 가리거나 막다로 사용된 경우죠. 얘는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번 친구에게 줄 선물을 포장지로 예쁘게 쌌다, 여기서 역시도 앞에 것처럼 물건을 안에 넣고 보이지 않게 씌워 가리거나 둘러 말다, 1번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네요. 자, 5번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비닐로 여러 번 싼 후에 가방 속에 넣었다, 역시도 1번에 해당하는 경우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찾을 수 있었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짝지어진 두 단어의 상관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상관관계의 문제. 자, 상관관계 유형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유의관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뜻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의관계. 자, 뭐 반의관계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남자나 여자 어떤 하나의 속성은 같고 하나의 속성은 다르고 다른 나머지 속성은 다 같을 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떤 한쪽의 끝과 다른 쪽의 끝 이런 것들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목적과 수단의 관계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이어 관계. 자, 하나의 단어가 어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의 손도 의미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일속, 일손, 인력 이런 것들 의미하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다이어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음 이어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인 배 또는 이제 그 바다에서 운행하는 배 이런 경우도 있고 과일로서의 배 이런 것들도 있죠. 자, 동음 이어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분과 전체의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옷이 있다면 그 중에서 단추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상하 관계가 있죠.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에 포함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포유류가 있고 이 중에 사자가 있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동종관계라는 게 또 있어요. 자, 동종관계 같은 경우는 이 포유류 내에서 사자가 있고 또 호랑이가 있을 수 있죠. 같은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경우는 또 동종관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나머지 것들 한번 볼게요. 9번 기후와 노파심의 관계 어떤 관계냐 했을 때 이 기후라는 말에는 어떤 고사가 있는데 기후는 한자어로 보자면 이렇게 써요. 자, 기, 그 다음에 기후 이렇게 쓰는데 자, 나라 이름 기자에 근심 우자를 씁니다. 어떤 고사냐면 이제 중국의 옛날 고대 시절에 어떤 기나라 사람이 자,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하지? 라고 걱정했다라는 데서 유래된 고사고요. 그 단어고요. 여기서의 기후라는 의미는 이제 어떤 쓸데없는 염려 아니면 지나친 염려나 걱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노파심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할머니의 마음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자, 기후와 노파심의 관계는 유의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교환 환불이 일단 정답이고 나머지 것들 보죠. 영향과 여파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파라는 말에 한자어를 보시면 이렇게 써요. 남을 여자에 물결 파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큰 물결이 지나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은 잔잔한 물결을 뜻할 때 여파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건데 자, 이런 의미로부터 바로 어떤 일로부터 다른 일에 미치는 영향이다라는 말이 도출되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도 역시 유의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탐닉과 몰입 이렇게 나왔는데 탐닉과 몰입은 둘 다 모두 어떤 일에 몹시 빠진다라는 의미를 하는 유의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겨를이나 경황 이렇게 나왔는데 겨를과 경황 모두 어떤 정신적, 신체적인 여유나 형편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역시도 유의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2번 교환과 환불 간의 관계였고요. 교환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과 물건을 서로 바꾸는 거, 환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제된 것을 취소하고 돈으로 돌려받는 거죠. 자, 여기서는 유의관계다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자, 10번 여건과 발급, 죄수 석방, 절도 재판, 사전 편찬, 소포 개봉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얘네들 지금 보시면 어떤 여건을 발급하다, 죄수를 석방하다, 사전을 편찬하다, 소포를 개봉하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죠. 따라서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고, 이런 경우를 술목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네 가지들은 다 술목 관계인데, 이 경우에는 절도를 재판을 하는 거죠. 절도가 원인에 대해서 그 재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 얘는 경우가 다르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A와 B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짝져진 것은 나무, 느티나무. 어떤 느티나무가 나무의 범주에 속해 있는 거죠. 여름, 계절, 여름이 계절의 범주에 속해 있는 거. 마고자, 한복의 범주에 속해 있는 거. 그러면 A는 꽃의 범주에 속해 있어야 될 텐데, 볼게요. 여기서 열매 아니고요. 식물도 아니죠. 오히려 식물이 꽃의 상위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우고, 개나리냐 철쭉이냐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꽃의 범주에 속해 있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 그러면 여기서 천왕성은 어디에 속해 있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행성에 속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철쭉과 지구에서 지구는 천왕성과 어떤 관계냐 라고 얘기했을 때 동종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나머지 것들은 지금 여기서는 상하 관계를 의미하는 것들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두 단어의 쌍이 같은 관계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결애와 민족 했는데, 결애라는 거는 이제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따라서 민족과 유의어 관계다, 유의 관계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그러면 수긍과 무엇이 유의 관계에 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수긍은 옳다고 인정한다는 뜻이죠. 이 중에서는 납득이라고 고를 수가 있겠네요. 자, 다른 것들 하나 볼게요. 절제,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제한한다, 이런 의미고, 유감, 어떤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어떤 섭섭하거나 불만스러운 감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 미소, 소리내지 않고 웃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거절은 넘어갈게요.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13번 컴퓨터와 노트북의 관계, 빵과 무엇의 관계냐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컴퓨터의 종류 중에 노트북이 있는 거죠.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상하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빵과 무엇이 상하 관계에 있냐 라고 얘기했을 때 빵과 바게트죠. 바게트가 바로 빵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추리와 유추 나왔어요. 자, 추리 같은 것은 이제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을 미루어서 짐작하다, 이런 의미죠. 유추, 어떤 같거나 비슷한 것에 기초해서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을 의미하고요. 노여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분하고 섭섭해서 화가 나는 감정을 의미하죠. 여기서는 분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유의관계였어요. 자, 희열, 기쁘고 즐거운 일. 자,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기쁠 일자에 기쁠 열자를 써서 기쁘고 즐겁다라는 의미고요. 환희, 큰 기쁨이란 뜻이죠. 그 다음 희노애락, 기쁘고 노엽고 슬프고 즐거운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 슬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5번 연필심과 흑연의 관계는 뭐냐 했을 때 우유와 무화의 관계다. 흑연으로 연필심을 만들게 되는 거죠. 어떤 재료의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유로 뭘 만드냐 했을 때, 자, 치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초콜릿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원료가 되진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골랐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하늘과 항공기, 그리고 바다와 뭐의 관계냐. 자, 항공기는 하늘의 이동수단이죠. 그 다음에 바다의 이동수단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선박 고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을 읽고 기억과 니은의 관계와 유사한 것을 고르면, 기억, 연주자, 니은, 청중, 이렇게 나왔어요.
연주자는 어떤 연주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청중은 제공받는 이죠. 이렇게 바꿔서 봐도 어색함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보자면 교수와 학생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창조와 모방의 관계, 바로 반의 관계죠. 그리고 아군과 적군 역시 반의 관계고요. 소설가와 시인, 동종 관계죠. 자, 어떤 작가라는 카테고리 내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동종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럼주와 사탕수수 했는데 바로 원료 관계죠. 사탕수수가 럼주의 원료가 되는 거죠. 다음 중 나열된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1번 옥감, 홍두깨, 다듬이질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이 옥감과 홍두깨를 이용해서 다듬이질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공책과 펜을 이용해서 필기를 하는 거고요. 사람이 드럼과 스틱을 이용해서 연주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사람이 셔틀콕과 라켓을 이용해서 배드민턴을 치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이 일단 정답인데 왜 안 되냐 봤을 때, 나무와 불이 있으면 연소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나머지 단어와 관계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제시된 단어들 중 서로 관련이 있는 단어가 3개 있다. 이 세 단어들을 통해 연상할 수 있는 단어는 했는데, 이 연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어떤 이견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단어를 찾아내실 때는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너무 깊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딱 봤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자면 이제 케첩, 보리수, 겨울, 마요네즈, 방울, 녹차, 스페인, 여름, 살림욕 이렇게 나왔는데, 자, 케첩에서 토마토를 연상할 수 있을 거고요. 토마토 케첩이죠. 그 다음에 방울 토마토도 연상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스페인도 연상할 수가 있는데, 스페인에서는 이제 매년 8월에 토마토 축제가 열리죠.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토마토 고를 수가 있겠는데, 자, 나머지 것들 햄버거, 배짱이, 휴가는 별로 헷갈릴 게 없어요. 근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게, 보리수도 나무죠. 그리고 녹차는 나무에서 따서 추출해내는 게 바로 녹차예요. 자, 그 다음 살림욕은 나무로 이루어진 숲에서 어떤 숲의 기운을 받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가장 직관적인 거 먼저 생각하셔서 토마토 고르시는 게 적절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모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고르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설날, 동지, 정월대보름 나왔어요. 설날 같은 경우에 1월 1일이죠. 음력으로 친다면 2월 초쯤이 될 거고요. 동지 같은 경우에는 24절기 중에 하나고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때를 의미하죠. 12월 22에서 23일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정월대보름 나왔는데, 정월대보름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때죠. 음력 1월 15일이죠. 자, 이 세 가지에서 다 겨울에 해당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한복 같은 경우에는 설날에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팥죽, 동지에만 해당이 되고요. 세배, 설날만 해당이 되고요. 강강술래 같은 경우에는 정월대보름에만 해당이 되겠네요. 자, 제시된 단어들의 공통 요소를 파악하여 연상되는 단어를 고르면 배꼽, 태양, 벽 나왔는데, 여기서 배꼽시계, 그리고 해시계, 그리고 벽시계 이렇게 연결되는 게 적절하겠네요. 자, 정답 2번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그래서 오탈자의 개수는 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거 그냥 10초 컷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쭉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씩 보죠. 이렇게 해서 유멍 틀렸죠. 유명이 맞겠죠. 쭉쭉쭉 봐가지고 볼 텐데, 획대가 아니죠. 확대라고 바꾸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통징이라고 나왔는데, 통징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아울러서 일컫는다 라는 의미를 가진 통칭으로 바꾸는 게 적절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쭉 봐서 해서 여기서 배기물이 아니라 폐기물로 바꾸는 게 적절할 거고요. 그 다음 다양한 구제가 아니라, 여기서 구제라는 말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어떤 한도를 정해서 제한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규제라고 바꾸는 게 적절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탈자 총 5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뭐뭐 택배의 운송장 정보와 보기를 참고할 때 내용이 잘못된 것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라는 얘기인데 이거 역시도 10초 내로 문제 푸셔야 되겠죠. 보내는 분 H시스템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었고요. 적절하고요. 운송장 번호 56841-59723 56841-59723 적절하고요. 그 다음 대구센터 연락처 1566-944개 대구센터 1566-944개 적절하네요. 그 다음 받는 분 주소 마포구 마포동. 자, 받는 분 주소 대구. 따라서 얘가 적절하지가 않네요. 자, 수량 하나 적절하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은 총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문장 읽을 필요가 없겠죠. 자, 문장이 어떤 끝맺음을 하려면 맞춤표 아니면 물음표로 끝이 나야 되겠죠. 자, 하나씩 볼게요. 맞춤표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6개. 총 6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2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5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